지렛대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한 힘을 지렛대 끝점에 가했을 때 이 힘은 받침점에서의 회전력으로 변환되어 무거운 것을 들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받침점에서의 회전력은 받침점에서 힘이 가해지는 지점까지 거리를 곱하여 계산이 되는데요. 가해준 힘 포스와 거리 랭스를 곱한 것을 모멘트라고 합니다. 모멘트는 뭔가 회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러한 모멘트의 원리를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병따개, 몽키 스패너, 방문의 힌지 등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아무튼 모멘트는 회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성 모멘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멘트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니 뭔가 회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관성이란 단어가 붙어 있네요. 그리고 면적 관성 모멘트, 질량 관성 모멘트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뭔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관성 모멘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특히 면적 관성 모멘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 과정에서 단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극관성 모멘트, 단면 상승 모멘트 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자가 하나 있는데 동일한 힘으로 굽힘을 가합니다. 그런데 얇은 쪽으로는 잘 휘는데 90도 돌려서 굽히려면 잘 굽혀지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현상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면적 관성 모멘트라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중 제2법칙 F는 ma에 대해 생각해 보면 F는 ma에서 힘 1N이라는 것은 1kg 질량을 1m/s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힘이죠. 만일 질량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가속을 시키는데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힘 입장에서 질량은 저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F는 ma는 선 운동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 운동이 아닌 회전 운동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회전 운동에 필요한 모멘트는 질량 관성 모멘트와 각 가속도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 질량 관성 모멘트 I는 선 운동에서의 질량 M처럼 모멘트 측면에서 회전에 대한 저항이 됩니다. 여기 집중 질량이 있고 특정한 회전축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질량 관성 모멘트는 질량 N과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제곱으로 정의됩니다. 이 정의된 크기만큼 회전을 방해하는 물리량인 관성 모멘트가 현재 보고 있는 시스템에 주어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거리가 커질수록 그리고 질량이 커질수록 질량 관성 모멘트가 커지게 되는데 특히 거리가 커지면 제곱에 비례하여 커지기 때문에 질량 관성 모멘트의 관건은 회전축으로부터 질량이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질량 관성 모멘트가 크면 즉 질량이 회전축으로부터 멀리 퍼져 있으면 회전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질량을 지닌 팽이와 냄비 뚜껑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회전력인 모멘트를 가하여 회전시키면 팽이가 훨씬 잘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팽이의 경우 회전축으로부터 질량이 덜 퍼져 있기 때문에 즉 질량 관성 모멘트가 작기 때문에 잘 회전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현상이 질량에게만 일어나지 않고 면적에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면적 관성 모멘트는 단면 2차 모멘트라고도 불리며 간략히 관성 모멘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질량 관성 모멘트와 혼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어진 문제의 상태에 따라 면적 관성 모멘트인지 질량 관성 모멘트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질량 관성 모멘트가 회전하는 질량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면적 관성 모멘트는 당연히 회전하는 면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회전하는 면적, 어떤 의미일까요? 잘 와닿지 않는데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보의 처짐입니다. 보의 처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보의 단면인 특정 면적이 회전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력학, 재료역학, 구조 해석에 이르기까지 면적 관성 모멘트는 이와 같은 구조물의 굽힘에 대한 저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면적 관성 모멘트 I는 앞서 본 질량 관성 모멘트에서 질량 대신 면적을 고려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면적 관성 모멘트는 회전축과 면적 간의 거리의 제곱과 해당 면적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마찬가지로 면적 관성 모멘트가 크면 면은 잘 회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리하면 질량 관성이든 면적 관성이든 핵심은 회전을 방해하려면 질량이나 면적이 넓게 퍼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꺼운 쪽으로 자가 잘 휘지 않았던 이유는 자의 단면적이 자의 중심을 기준으로 더 넓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면적 관성 모멘트가 커졌기 때문에 잘 휘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면적 관성 모멘트는 플랫폼의 시뮬레이션 롤과 솔리드웍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는 이와 같은 빔 요소에 빔 프로파일을 부여할 수 있는데요. 박스, 서큘러 형태 또는 임의 형상에 대한 면적 관성 모멘트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면 특성 값을 입력하여 빔의 처짐과 관련된 강성을 정의하여 시뮬레이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솔리드웍스에서는 단면에 대한 정보를 이처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어진 좌표축에 따라 사용자가 모델링한 면에 대한 면적 관성 모멘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생긴 길쭉한 구조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단면을 가진 빔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 단면의 면적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면적의 거리 제곱을 해준다고 했으니 그 정의에 충실히 따르면 되겠죠. 여기 앞에서 본 임의 면적이 있고 미소 면적 DA가 있습니다. 면적 관성 모멘트는 해당 면적 DA와 회전축과 DA 간의 거리 제곱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X축을 중심으로 한 면적 관성 모멘트 IX는 미소 면적 DA와 거리 Y 제곱의 곱을 전체 영역으로 확장한 적분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Y는 미소 면적 DA와 거리 X제곱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적 관성 모멘트를 재료역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굽힘을 받는 보의 응력을 추정할 때 활용되는 유명한 식 시그마는 I분의 MY입니다. 이때 M은 빔에 작용되는 밴딩 모멘트, Y는 단면의 면적 중심과의 거리, I는 면적 중심에서의 면적 관성 모멘트입니다. 이 식에서 I 값이 커지게 되면 단면에 작용하는 수직 응력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I가 커질수록 면이 잘 회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적분의 형태로 매번 계산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도형에 대해서는 면적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는 간략식이 이처럼 주어집니다. 극관성 모멘트,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는 것은 회전의 중심이 X축이나 Y축이 아닌 Z축인 경우입니다. 구조물과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면 단면의 비틀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면적 관성 모멘트와 마찬가지로 G축과 DA까지의 거리 제곱에 미소 면적 DA를 곱하여 전체 영역에 대해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계산 과정에서 나타낸 것처럼 극관성 모멘트는 X축과 Y축에 대한 면적 관성 모멘트를 합한 것과 같고 표기는 IP 대신 J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극관성 모멘트는 재료역학에서 비틀림 공식에 활용되는데요. 비틀림, 토션에 의한 전단 응력은 좌측식으로부터 계산이 되는데 T는 토크, 로는 단면의 면적 중심과의 거리, IP는 극관성 모멘트입니다. 이 식에서 IP 값이 커지게 되면 단면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극관성 모멘트가 커질수록 비틀림은 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면 상승 모멘트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의 상승은 위로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곱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단면 상승 모멘트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앞서 살펴본 면적 관성 모멘트나 극관성 모멘트보다 물리적으로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데요. 이 모멘트는 내가 보고 있는 단면의 주축, 프린시플 엑시스를 찾는 데 활용됩니다. 사실 앞서 설명한 면적 관성 모멘트, 극관성 모멘트 등은 내가 회전축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값들이 변합니다. 따라서 보통 이러한 단면 특성 값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원칙은 면적의 중심, 즉 도심에서의 값들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좌표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좌표계를 회전시키면서 계산을 하다 보면 면적 관성 모멘트가 최대가 되는 도심축과 최소가 되는 도심축으로 이루어진 직교 좌표계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인데 이를 관성주축이라고 합니다. 만일 도심을 기준으로 하는 좌표계에서 단면 상승 모멘트가 0이면 해당 좌표계는 관성주축입니다. 예를 들어 솔리드웍스를 통해 직사각형의 면적 중심에서 각각의 축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를 계산하면 왼쪽은 0, 오른쪽은 값이 0이 아닙니다. 따라서 왼쪽의 축이 관성주축이 됩니다. 이러한 관성주축은 좌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대 관성 모멘트를 이루는 축은 좌굴이 잘 일어나지 않는 축이고
최소 관성 모멘트를 이루는 축은 가장 굽혀지기 쉬운 방향으로서 좌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면적 특성과 관련된 값들을 읽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IXX와 IYY는 각 축의 면적 관성 모멘트, IZG는 극관성 모멘트, 그리고 나머지 항들은 단면 상승 모멘트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혼돈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유한요소 해석에서 솔리드 요소들을 활용한 해석을 수행할 때 내부적으로 앞서 설명한 단면 특성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FEM 내부적으로 빔이나 쉘의 굽힘 강성이 고려되어 계산되는 것이지 영상에서 설명한 단면 특성들을 계산하여 해석 모델에 부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차원 솔리드 요소가 아닌 1차원 빔 요소를 고려하여 해석 모델을 구성할 경우 오늘 설명한 면적 관성 모멘트를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관성 모멘트, 특히 면적 관성 모멘트를 포함한 면적의 특성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성 텐서를 포함한 질량 관성 모멘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